안녕하세요. 건달론사입니다. 버리는 냉장고를 주워다가 부화기를 만들었는데요. 자작 부화기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버리는 냉장고를 주워다 만든 이유는요. 바로 외부 재질이 있기 때문에요. 외부 재질을 어떤 걸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부화기의 성능이 결정되는데요. 부화기가 외부 온도에 영향을 받으면 부하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외부 재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람을 막아주고 외부 온도에 여름과 겨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냉장고를 주워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부화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장고의 모습인데요. 냉장고 상단과 하단에 구멍을 양쪽으로 2개씩 뚫어줍니다. 뚫어주는 이유는 내부에 있는 습이 밖으로 나가게끔 환기 구멍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냉장고 부화기를 만들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요. 바로 이 전란틀입니다. 전란틀이 냉장고 사이즈와 맞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 사이즈를 재보고 전란틀의 가로 세로 스펙을 확인을 하셔야지 되는데요. 냉장고가 너무 작으면 전란틀이 커서 문이 이렇게 닫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정확하게 닫힐 수 있는 사이즈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사이즈의 전체 높이입니다. 전체 높이가 이거 같은 경우는 1m가 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팬을 14인치 짜리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팬은 훨씬 더 작죠. 14인치 팬을 사용하는 이유는 첫째는 바람이 세고 이 1m가 넘는 부화기 안에 골고루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그 얘기는 반대로 뭐냐면 온도를, 이 실내 온도를 위아래 중간이 골고루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관건입니다. 첫 번째는 재질이 관건이지만 두 번째는 이 안에 실내 온도를 얼마나 골고루 유지해 주느냐가 부화기 성능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바람을 넣어줄 수 있는 팬을 연결을 하는데요. 팬을 연결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히터를 100W짜리를 2개를 또 아래 위로 설치를 합니다. 100W짜리를 설치하는 이유는 온도를 빨리 올려주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 검난을 하거나 물을 교환을 할 때 열 손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히터를 100W짜리를 2개를 사용해서 온도를 빨리 올려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자, 이 전압 안정기, 이거 형광등에 쓰는 건데요. LED 형광등 같은 데 쓰는 건데요. 저는 110W짜리를 사용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부화기는 처음에 켜면서 끌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팬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열이 발생을 하는데요. 용량이 작은 걸 사용을 하면 이 안전기가 발열이 심해져요. 그래서 이 발열이 심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110W짜리 충분한 용량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팬은 DC팬입니다. DC팬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이 온도 조절기에 연결이 되면 팬이 타버려요. 그래서 AC를 DC로 바꿔서 팬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팬이 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스위치가 3개가 있는데요. 이 3개의 스위치는 뭐냐면 각각의 전란 틀을 이렇게 하나씩 연결을 합니다. 하나씩 연결을 하는 이유는 한 번에 120개의 계란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어떤 경우에는 알을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적게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연속으로 알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나 열흘 간격으로 알을 넣었다 치면 한 번에 전란 중지를 다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 전란 틀마다 전원 스위치를 연결을 해서 온도 조절기에 연결을 하면 원하는 전란 틈만 일시로 정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란이 원하는 전란 틀만 전란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따로 다 나눠놨고요. 그리고 냉장고 이 받침대를 보면 구멍이 전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구멍을 뚫어 놓은 이유는, 자, 온도가 골고루 유지가 되려면 그만큼 환기가 잘 돼야 되는데요. 이 바닥 부분이 막혀 있으면 환기가 덜 되겠죠. 그래서 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드릴로 전부 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 버렸어요. 자, 또 하나는
자, 이 전란트를 보면 지금 석쇠로 이렇게 제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고정을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부하기를 바로 파각기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란틀에 이 전란봉을 전부 다 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빼놓고서 전란 중지를 시켜놓고 알을 그대로 두면 이 부하기 자체를 파각기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석쇠로 고정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이 바닥 부분에 맨 아랫부분에 이 석쇠를 또 놓은 이유는 뭐냐면 부하기가 전란 중지를 시키고 알이 부하가 되면 이쪽으로 움직여서 떨어져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거나 히터에 너무 가까이 가거나 팬에 다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병아리 때 파각이 하자마자 죽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덮어놓으면 이 위쪽으로 해서 한쪽 구석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면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바로 이 온도 센서입니다. 이 온도 센서를 온도 조절기는 디지털인데 온도 센서는 아날로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온도 조절기는 디지털 온도 센서를, 아날로그 온도 조절기는 아날로그 온도 센서를 사용해야지만 정상 작동을 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남는 부품을 재활용한다고 해서 바꿔 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가끔 저 같은 경우에는 습도 조절이 잠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냉동실 문을 열어버려요. 열어놓으면 전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바닥으로 아래쪽으로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그 구멍으로 습이 올라서 환기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기가 아주 좋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만드시는 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안쪽에다가 벤틸레이션 팬을 달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 습도를 유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면 120난까지 3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부하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끝으로 부하기가 부하를 해서 파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